안녕하십니까. 광양문화원 독서아카데미 인문학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김경희 부원장님을 광양문화원 부원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행복에 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여자란 무엇으로 사는가 좀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게 호불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죠. 그래서 여자란 무엇으로 사는가. 예.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거죠. 근데 그 주제만 갖고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네네네. 그래서 돌아볼 수 있고. 예. 첫째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도 됐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누구에게나 왜 사냐고 물으면은 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그런 참 묘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행복할 행자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원장님 아시겠지만은 이 행복할 행자가 자 한일자 하나를 떼면은 괴로울 신자입니다. 예. 자 요즘 아이들은 신라면 신자라 그러는데 참 이게 재밌게 만들어졌습니다. 설립자에다가 열십자, 열십자는 형틀 도구 아닙니까? 네. 죄인을 잡아서 십자가. 예, 십자가는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일자 하나 딱 갖다 여면은 행복할 행자다.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 살아오신 거 보면 항상 어르신들이 행복은 마음 하나, 마음 한 번 어떻게 먹는가에 달려있다. 네. 그런 말들이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행자에 그대로 들어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 한번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참 이 작가가 굉장히 참 재밌는 의사이면서도 코미디언 그래서 웃기는 의사로 아마 독일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었는데 참 이 책을 우리나라에 출판된 지는 좀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좀 시간이 되어서 우연히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것은 아니고요. 보다 보니까 맞아. 이 책으로도 풀어가도 재밌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분이 5차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오해와 함께 온다. 참 재밌죠? 오해와 함께 온다. 또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온다. 또 행복은 우연과 함께 온다. 또 즐거움과 함께 온다. 행동과 함께 온다. 여유와 함께 온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행복은 기대를 관리하는 일이다. 세상은 안내 책자에 나와 있는 모습과 다를 때가 많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심각할 건 없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 예, 우리 부원장님은 70평생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그 행복했던 순간들이나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행복은 이런 것 같더라 하는 그런 뭐 경험이나 느낌들이 좀 있으신가요? 행복했던 순간은 많이 있었죠. 예. 많이 있고 이제 항상 만족? 하여튼 만족에서 오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만족.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욕망은 만족을 모르는 불가사리다 그런 이제 만족을 모르는 불가사리라 이런 속담도 있는데 내가 그 만족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내 만족의 자를 낮추면은 다 행복해지고, 이제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시간과 함께해서 좀 더 견디고, 견디고 예, 견디고. 참을 줄 알고. 하여튼 견딤으로 인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함께 여기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독일 의사 네. 또 굉장히 그 위트와 유머를 네. 갖추신 분인가 봐요. 현지 맞습니다. 코미디언까지 예, 그렇게 예.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틀에 매이지 않고 상당히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 나가면서 만족을 얻고 그랬겠잖아요. 맞습니다. 예, 행복은 오해와 함께 온다. 두 번째, 그 다른 사람과 함께 온다. 아. 두 번째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 혼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줬을 때, 하여튼, 예,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가고, 뭔가 내가, 지금 옛날 소장님을 위해서 뭔가 했다 그러면 내가 행복을 느낄 거예요. 예. 저도 보면은 사람들이 좀 행복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만은 꼭 일이 잘 풀어져야 되고 나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역설적이게도 행복은 달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만족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누구의 삶이든 간에 다 아픔이 있고 어떻습니까? 다 비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건데 그렇죠. 나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자꾸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 사람이 그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것이 1년 365일 좋은 날만 계속된다. 만약 그런다면은 식물들이 살겠습니까? 비바람도 오고 비도 내리고 가끔 그렇게 해야 이 산천초목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데 그 국가 그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자기의 그 만족의 수준의 잣대가 다 그 행복을 좌우하는 거지 어떤 행복이 이러면 행복할 것이다. 뭐 계량화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정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든 뭐 부자든 행복의 저울에다가 올려놓고 보면은 저는 무게는 똑같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걸 또 지켜야 되잖아. 네. 또 그만큼 마음 쓰는 게 많아지잖아. 그럼 그만큼 힘든 일이라고요. 또 많이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또 그만큼 그들처럼 그렇게 지킬 게 많지는 않지만은 삶에서 소소한 것에서 또 기쁨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좀 뭐 넓게 놓고 보면은 뭐 소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불행하지 않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물질적으로만 측정을 하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만족이죠. 도대체 얼마를 많이 가져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그 제가 평소에 많이 그 얘기를 할 때 통장의 동그라미 수가 내 행복의 지수가 아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고 저기 하는 것은 여기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온다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고 맞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하고 함께 하고 그 위하고 그러죠. 서로 함께 위하고 더불어. 나누고 근데 이제 그 나눔이라는 것은 이제 인심이 곳간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좋지만 물질적인 것만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있다는 게 항상 그러잖아요. 내 삶에 한 사람, 내 삶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다 그런 것처럼 그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고 또 함께하고 우연과 함께 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네 번째 그 방금 그 행복은 뭐 다른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즐거움이나 행동 뭐 여유 이런 것은 전부 다 하여튼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함께해서 행복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이제 맥락에서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지금 막 굉장히 국가에서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적인 그 삶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삶의 질을 높이게. 조금 더 높이게. 공동체로 하면서 외롭지 않게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오늘 광양에도 사실은 독거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이틀 만에 발견됐다고 이런 게 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뭐든지 우리가 예. 같이 함께. 예. 제가 앞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심의 무하고 가로를 쳐놨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어떤 말을 줘도 맞는 것 같아요. 마음 밖에는 심의 무법 하면은 진리가 없고, 심의 무행 하면은 마음 밖에는 행복이 없고, 뭐 심의 무진도 마찬가지고 어떤 글자를 여도 마음 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작용이라는 거. 예. 그래서 아마 일체 유심조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또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선언했던 뭐 성경 속의 말씀이나 그러니까 불경이 됐든 성사가 됐든 이 내면 속을 많이 강조를 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없는 외면을 자꾸 찾으니까 왜 외면에 드러나는 것들은 너무나 가변적이잖아요. 빨리 바뀌고 변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계속 쫓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언젠가는 아까 오해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한데 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좀 더 탄탄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도 오래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나 내적인 만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은 네. 그것이 뭐 물질이 됐든 심리적인 것 됐든 그러면 짧게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한 30초 안에 1분 안에 짧게 기분이 좋아지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처방 우리가 짧게 요즘 스피드 시대에 딱 예. 딱 30초면 예, 아무래도 30초면. 그 어떤 깨우침이 오는 것을 뭐 불교에서 돈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돈수. 근데 예. 그 잠깐 딱 그것보다는 스치는- 30초는 엄청 기네요. 30초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30개를 세고 있잖아요. 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30초라고 해서 굉장히 작게 생각했는데 예. 그 돈 오나 뭐 그런 돈오돈수, 돈오정, 예. 거기에 비교를 했을 때 이 30초는 상당한 시간과 여유를 주네요. 네, 30초. 그래서 그 예.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저는 딱 생각하면은 30초 우리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 역시 할머니들은 다- 네. 이야. 소장님은 30초 안에 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30초 안에 뭐 딱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좀 없을 수 없죠. 예, 그림을 그릴 때라든지 오. 음악을 들을 때 그렇게 행복합니다. 야. 그리고 책을 읽는데 제가 그 밑줄 그었던 글들 다시 되돌아봤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보면 이제 볼테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기쁨 중에 하나가 행복 중에 하나가 무릎을 치는 행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깨달았을 때 하는 거 아니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트라고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같아요. 아트 아닙니까? 이런 순간이 스쳤을 때 우리 소장님. 이 예술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 순간 짧은 순간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뭐 짧은 시간 안에 내 내면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참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먹는 건 없을까요? 아니 먹는 것도 이제 뭐 상당히 여러 가지가 네. 있고 이제 뭐 커피를 한다든지 네, 있겠지만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짧은 순간에 하는 이 순간에 예술을 아트로 연결시켰는데 그 순간에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케치를 한다거나 작가 노트를 가진다거나 때로 어떤 그 작가나 이런 사람들 잠자다가 일어나서 노트를 그 순간에 떠오르는 그것을 영감을 놓치지 적어 않고 예, 기록 자기 그 순간의 그 기억을 끝까지 잡고 가는 사람은 그 뭔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놓치고 사는 사람, 그 순간에 그것을 딱 잡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그
정말 그 도노 30초? 30초 예. 엄청난 시간이라고 지금 이 순간 느껴지네요. 예, 뭐 우리가 불교에서 도노돈수다, 도노점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아시라고는 순간이 네. 우리 삶 속에서 많아지면은 예. 그만큼 우리 행복의 근육도 예. 좀 튼튼해지고 좋아지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커피. 예. 그 여성분들이 자녀들 다 학교 보내고 또 남편, 남편 그 직장에 보내고 이제 혼자 자기만의 시간 커피 머신에 커피 한 잔 탁 타서 예. 창가에 앉아서 이게 낭만이 아니라 예. 자기만의 그 짧은 순간에 그렇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요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왜 비 온 날에 커피가 생각이 날까? 저는 궁금하면 못 참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가 과학적인 설명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기압하고 차이가 상관관계가 있다. 아, 그렇죠. 기압이 낮아지니까 커피 향이 예. 오랫동안 주변에 머물고 예. 그 머무는 것이 내 뇌에 오랫동안 각인이 돼서 비가 오면은 커피 생각이 자동으로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보면은 내가 내 몸을 갖다가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은 이미 내가 생활해 오면서 각인된 것들, 몸에 익었던 것들 그런 것에 따라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그런 순간을 멜랑콜리해진다 우리가 뭐 예, 멜랑콜리해진다 그렇게 그러죠. 얘기하면서 그 표현을 많이 하고 저도 네. 오늘 사실은 오전에 예. 그 지금 가을이 돌아오니까 이브몽땅의 그 이거 고요 몽땅 아주 볼륨을 낮추고 고여. 한 5번 정도 다시 듣기를 이제 예. 하다가 제가 껐는데 예. 그런 순간이 이제 굉장히 나 자신을 조금 더 되돌아볼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나에게 들려주는 거죠. 내가 나에게. 내가 나에게. 유명한 디스크 자키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예. 내 마음을 표현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30초 그 순간에 행복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아니지만 기회요. 하지만 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아. 하는 순간에 굉장히 행복감을 누구라도 그럴 것 같는데. 근데 저번에 그 심리학자가 말했던 것이 이해가 갑니다. 자, 가을이 되면은 왜 남자들이 그렇게 쓸쓸해지는가, 뭐 왜 추남의 계절인가. 근데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햇볕 양, 햇볕 양이 줄어들면서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 어떤 그 호르몬 양이 더불어 줄어들다 보니 쓸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계절적으로. 그리고 여자들은 또 그 지방이 남자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겨울을 넘기는 데 있어서 남자가 옛날에 힘들 때 여자가 잘 넘기겠습니까? 남자가 잘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더 쓸쓸함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계절에 따라 감정이 동화가 돼야지만이 심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되었는데 헤헤 하고 마냥 좋다는 것은 이거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낙엽이 지고 해가 짧아지고 이랬을 때는 쓸쓸해지는 감정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계절에 따라서 감정도 함께 굴러가야지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름 되면 좀 막 밝고 활발하고 모라일체. 예, 모라일체의 감정이 있어야지만이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 그래서 일부러 쓸쓸한 감정을 막 일부러 밝게 바꾸려고 하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느끼고 그럼요. 쓸쓸할 때는 나름대로 다 몸이 이유가 있으니까 겪어내야 그 쓸쓸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요. 그런 것이죠. 아까 우리 부원장님께서 그 뭡니까 그 기록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행복한다는 것 저는 일기를 쓰면 행복이 상승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일기를 쓰면은 그 저는 일기를 쓰면 행복하는데 제가 최근에 저는 그 난중일기 아니습니까? 이 난중에 읽은 난중일기요. 난중일기를 보고 저는 참 많이 도전도 받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난중일기를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도 먹먹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아니 이것이 난중일기가 우리 뭐 유네스코 기록 문화에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했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썼을 때 뭐 나가 나중에 유네스코에 등록해야지 이러고 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근데 백전백승을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싸움에 나갈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기를 썼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일기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고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반추하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사실 그 일기를 쓰는 사람의 삶을 굉장히 건강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객관적으로 예. 자기를 바라볼 수 예. 있고 또 이장되지 않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일기를 쓸 때도 중요하지만 쓰고 나서 특히 난중일기 같은 경우는 예. 그 보면은 굉장히 기록이 간결하면서도 사실 그대로 써 있잖아요. 네, 그게, 느낌에. 예. 그래서 그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단서를 찾는데도 그 일기가 굉장히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일기를 쓴다는 것은 뭐 자신을 찾아가는 순례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뭐 순례길이다 이렇게 미워하지 않더라도 저는 저 난중일기를 볼 때마다 아 이분이 자 원균 같은 경우 원균이가 낙보다 좋다 우리는 뭐 구분은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칠청란에 가서 300척이라고 하는 몰빵을 하다가 결국은 모든 배를 다 잃고 우리가 해군이 전멸을 하다시피 안 했습니까? 만약에 그 원균도 이렇게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하들을 체계적으로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좀 돌아봤더라면 기록을 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거하고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해 가면서 하는 거하고는 너무 근데 저는 이순신 장군이 오늘날 이렇게 시대가 좋고 이렇게 많은 도구가 발전을 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잘 쓰지 않는데 그 먹을 갈고 붓을 갈아서 그 호롱불을 켜놓고 그 아픈 몸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 야, 이 보통 이거의 정신인가? 강인하신 예, 그래서 강인하신 저는 역설적으로 놓고 보면은 일기를 썼기 때문에 더 강인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예, 자기를 한 번 더 다짐을 받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저는 모든 요즘 뭐 막 환율이 높이 올라가고 경제가 힘들고 지금 뭐 아우성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너무나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이럴 때 차분하게 네. 자기 삶을 반추해보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일기를 한번 써보기를 저는 강력하게 좀 권합니다. 특히 이제 외출이 상당히 이제 제약을 받았던 이제 한 예, 우리가 코로나 한, 시대 때. 한 몇 년을 살아냈잖아요. 네. 사실 그럴 때 이것을 차분하게 자기 돌아보고 또 그 시간을 그 축척을 잘 하신 분들은 이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나로서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한 힘이 돼서 남의 말에 주로 우리가 남이 막 한마디 하잖아요. 아이고 뭐 누가 어떻게 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불쾌감을 떠나서 그 삶의 정체성이 흔들리잖아요. 네. 아, 막 이랬나 저랬나. 그런데 이 일기를 쓰면 나로서 살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예, 합니다. 배양이 되죠. 네, 자기 그런다고. 그래서 일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일기 많이 아니십니까? 그 문학으로 보면 우리가 뭐 안내 프랑크 안내 일기 있잖아요. 안내 일기 뭐 10대 소녀가 썼던 안내 일기. 안내도 그 나치 밑에서 유태인으로서 언제 끌려가 진짜 화장터로 끌려갈 줄 모르는 그 절체절명 속에서 그 다락방 속에서 그 불안을 떨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일기를 썼던 거 아닙니까? 아, 최고다. 예. 예, 일기를 써서 이길 수 있었고,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일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나는 사적인 기록이지만은, 이 사적인 기록이 나중에 공적인 기록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힘과 용기도 더 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유명한 일기 중에 그 아미엘의 일기라고, 참 이분 아미엘의 일기는 참 너무너무 참 철학적이고 그 밑줄을 긋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아미르에 대해서 예, 아미엘의 일기가 있는데 아미르. 예, 이 양반은 혼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그 삶을 반추하고 철학 교수로 그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지만은 자기를 스스로 고립으로 가두어 두고 철저하게 일기를 기록하면서 모든 삶을 기록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뭐 번역이 많이 되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남동풍 푸른 하늘 잎이 진 나무까지 겨울이 오고 있다. 하녀는 나에게 온 편지를 가져오고 있다. 불쌍한 여인 가련한 생애. 그녀는 병든 남편과 동생 때문에 밤을 새워야 한다. 그리고 낮에는 나같이 신경질적인 인간의 수발을 들어야 한다. 체념은 그녀의 피곤을 앗아가고 절망은 그녀의 입술에서 불평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쓰러질 때까지 그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삶은 대체 무엇을 증명하라는 것일까? 노동과 고뇌는 모든 인간의 숙명이라는 것. 참된 무지는 도덕적 무지라는 것. 어리석음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덕으로 사람을 구별짓는 것만큼 가치가 없다 하면서 어떤 그 일상의 삶을 철학적으로 반추해내고 그것을 쭉 일기로 썼는데 참 뭐 보통 사람은 그렇게 일기를 쓸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삶,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관찰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가면서 삶을 좀 더 한 단계 철학적으로 승화시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일기를 이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유명하신 분들 안내의 일기는 예, 그냥 안내 일기. 정말 수채화처럼 예. 그게 돼 있지만 방금 그분은 이제 어떤 일기를 쓰면서 자기가 보는 어떤 사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딱 그 정리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감없이 딱 일기로 남기셨군요. 그래서 일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사롭기 때문에 개인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일기를 보는 것도 또 재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편지를 가져오는 그분을 보면서 그날의 자기 단상을 쓴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 허무하고 스스로 가치가 없어지고 왜냐하면 자꾸 무료한 일상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 살아봐야 결과적으로는 죽는 것이고.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네. 그 결과가 쭉 수평선적으로 또는 수직적으로 그 내려가고 있는데 그 같은 길을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은 같은 도로를 그 30년 근무를 하면은 거의 같은 데 왔다 갔다 하고 8시간 이러고 예, 집에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삶이 자꾸 허무해지고 무료해지고 저는 그럴 때 자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기라고.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뭐 물론 쇼핑도 중요하고 뭐 즐겁게 골프를 치러 다닌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들도 반복이 되면 사람은 빨리 지루해지고 무료해지잖아요. 같은 사람들 매일 같이 만나면은 무료해지듯이 그러면 점점 관계성이 깊이가 없어지고 깊이가 없어지면 나중에 뜸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대면대면해지고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면서 그날 A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친구가 실없이 농담을 했는데 거기에 뼈아픈 깊은 철학이 담겨 있더라.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구의 새로운 면을 또 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예. 이제
무의미한 게 가장 의미가 있는 거고 예.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이 가장 그 행복할 수 있는 삶이에요. 예. 별일이 일어나면 안 맞습니다. 되고 예. 사실 뭐 쇼핑이나 골프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예. 그 일상적인 일들의 그 행복의 가치를 두고 안 두고는 그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것인데 그 일기는 사실 어떤 거가 됐든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고 그 자신을 주관을 벗어나서 한번 볼 때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썼을 때 아 내가 이 친구를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 감정이 이랬나? 그 순간의 것들을 쭉 반추하면서 이제 삶이 더 강해지고 또 이제 깊어집니다. 예, 더 깊어지고 간조한다고 예. 할까? 그런 거가 생길 수 있고 행복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고 지금 저 주제를 정했는데 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기를 쓰면서 이제 돌아보고 지금 소장님은 일기를 계속 쓰고 계시죠? 예, 저는 거의 예. 일기를 쓰는데 예. 참 행복합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요 관찰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네네. 관찰. 자, 관은 보는 거 아닙니까? 재간둥입니다, 소장님. 관은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매개체가 일기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재료거리가 이제 일기가 아닌가. 그래서 소장님 이거 진짜 이 간자에다가 눈을 관입니다. 관. 진짜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와, 보는 거. 이거 예. 그래서 제가 소장님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야, 이거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살펴보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일상, 아까 부원장님께서 진짜 아무 탈한 거, 무탈한 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일상이 무너지면은 얼마나 그게 참 괴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상을 많은 사람들이 좀 무료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좀 더 이끌어 갈 수 있는 양념 정도, 뭐 행복의 레시피라고 할까요? 그 정도 보면은 이 관찰하고 일기를 쓰는 것이야말로 아주 그런 행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인들한테 너무 바쁘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뭐 한가해서 일기를 썼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순신 장군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분은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만성 두통에다가 만성 위궤양에다가 왼쪽 어깨에 총탄을 맞아가지고 치료할 것이 없어가지고 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양반은 모든 것이 또 다한증, 땀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예,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난중일기에 보면 옷을 짠 옷을 입고 잤다라고 일기장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심했군.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일기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분은 알았던 것 같아요. 직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경거망동할 수 있고 내가 경거망동하면은 나라가 이태로울 수 있고 또 내 부하들을 적진에 다 몰아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 일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적극 공감합니다. 예, 그런 그 여수 그쪽에 그 예, 쭉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알베르 까미도 우리가 잠깐 하자면은 그분은 이제 작가 수첩을 쓰면서 일기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일기나 마찬가지고 또 우리 열화 일기도 아니십니까? 메모의 힘. 예, 메모의 힘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메모의 거니까 예, 정말 일기는 또 메모의 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열화일기 우리 박지원 열화일기 보면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열화일기 하나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 해학적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열화일기에 보니까 이제 야간 숙소에서 나가는 게 금지된 상황에서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찾으면 뒷강 같다고 말해라잉. 지금이나 옛날에. 예.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돌아오는 장면들. 또 비 때문에 강을 건너지 못하자
벌어진 도박판을 싹 쓸어버린 일이라든지 또 그런 거 잘했나 봐요 잡기를. 또 사신단이 아래 언급할 때 뭐 파천 남아의 적격 문제를 고심하고 있을 때 옆에서 속으로 아이고 일이 꼬이면 기양 가겠는데 잘 됐다. 기양 가면 중국 여기저기 구경할 수 있겠네. 이런 게 다 일기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이거 보나마나 미인일 거야 하고 가봤더니 험상궂게 생긴 아줌마가 앉아 있어서 기겁하고 돌아왔던 이야기라든지 또 재밌는 것은 길을 가다가 본 가게 간판 문구 있지 않습니까? 간판. 마음에 들어서 이제 친분을 쌓은 다른 상인들의 휴요에 그 문구를 써줬다가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망신을 당했는가 봤더니 박지원이 본 문구는 기상세설인데 직역을 하면 서리와도 같고 눈보다 더이다. 근데 이것은 뭘 말을 했냐면은 박지원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여 서리 같고 눈보다 더 희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 문구의 진짜 뜻은 눈처럼 하얀 국수집을 말을 했는데 잘못하게 그렇게 글을 써줬던 그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것을 여과 없이 일기에 남긴 것을 보면서 자기 속살을 다 드러내. 예, 그래서 참 재밌구나. 저도 보니까요. 역시 엿보는 거 재밌어요. 예, 엿보는 거 재밌습니다. 그 아내가 일기장을 갖고 왔던데 그 우리 부원장님 옛날 그 여학생들 일기장에 꼭 그 뭐가 달려 있습니까? 그 열쇠가 달려 있는데 그 지금도 아마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쇠로 딱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몰래 훔쳐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것이 상당히 재밌죠. 너무 내적인 것을 엿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가슴 떨리는 일이고 그래서 그 롤랑 바르트 같은 기호학자도 애도의 일기를 쓰면서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슬픔을 다스리기도 하고 기쁜 일을 표현하기도 하고 일기를 보니까 굉장히 참 일기라는 것을 한번 써보고 싶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행복의 문으로 신압으로 이끌어갈까 한 사람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저 매천 황현 선생님 매천 황현 선생님이 제가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화일기 오동나무 아래에서 그 오화기문 나는 그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분의 오화기문의 역사성에 관해서는 제가 뭐 역사가가 아니니까 왈가불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통학을 묘사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투 장면은 그분은 분명히 들은 것을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조금씩 뭐 역사학자들마다 듣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을 문자로 재해석하다 보면은 원래 뜻하고 많이 멀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기문이라고 했나? 예, 그래서 아마 나는 그 들은 것을 기록했을 뿐이다. 뭐 오동나무 아래에서 뭐 기록을 했는지 뭐 오동나무 오자를 써서 했던데 어쨌든 간에 이 매천 황현 선생님도 내가 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나중에 훗날에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거창한 생각으로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식인으로서 어떤 역사적인 어려운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흘려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메모를 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지금 뭐 역사적으로도 크게 고증도 오면서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 훌륭한 일기로 남아 있습니까? 기록물로. 매천 쌤이 이런 게 이제 기록되고 했던 것은 매천 쌤이 벼슬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더 많은 글들이나 이런 게 가능했고 그 동생 황원 동생이 있어서 그 이제 형님의 그런 것을 더 정리해서 항상 후손이 우리가 그 지난번에 했던 흔한서론도 허균이 아마 태우라고 했을 때 허균이 그 필사를 해서 뒀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를 그렇게 다 기억으로 살려냈어요. 그러죠. 누님이 뜻을 거역은 못하지만 아까우니까 필사를 해놨다가 내년 살려낸 것처럼 황원이 없었으면 매천 황현 선생님의 오늘날 그런 게 저렇게 살아내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력자들 그러니까 아까 함께 온다는 거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근데 봐보면 아까 뭐 황현도 마찬가지고 아니 뭐 우리 저 논어를 썼던 쓰지는 않았죠. 논어도 맹자가 기록한 것이고 뭐 공자님이 뭐 글을 쓴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글을 쓴 적도 없고
아니면은 또 소크라테스도 글을 쓴 적은 없고 사실은 다 후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가치를 알고 메모를 하고 기록해 놨다는 것. 그것이 아주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원장님은 그 여고 시절 때 네. 그 세라복 입고 다니고 네. 남학생들이 막 그 우러러보고 했을 때 혹시 그 일기장 속에 어떤 남학생이 마음에 들더라 뭐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마음에 들었던 남학생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예. 제가 동방여객을 타고 예. 통학을 했잖아요. 순천도 그렇구나. 광양에서. 예. 근데 이제 아까 무엇을 타고요? 동방여객. 오랜만에 듣습니다. 예, 동방여객 버스. 예. 동방여객을 타고 이제 항상 이 통학을 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차를 타야 되고 애로사항도 많고 에피소드도 많지만 네. 그 뭐 첫사랑 이런 게 아니고 네. 하루는 하교를 하고 저희 남편한테도 그 이야기를 몇 번을 아, 했는데 하교를 하는데. 하교를 하고 해서 이제 버스를 타가지고 있는데 순천 농업 전문 그 학교가 고등학교가 초급대학이라고 해야 옛날에 되나? 순천대학 순천대학교 전신. 그 전문대학이죠. 예, 거기가. 그때 그랬죠. 그 예. 농전. 예. 거기 다니는 오빠 친구가 있었는데 붕어빵을 사갖고 와서 먹으라고. 봉투에다가 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여드름도 너무 많이 나 있고 얼굴도 빨고 아, 그 싫었어요? 자주색이고 그 빵을 주는데 빵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그 학생들이 이제 전부 학교 시간이라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그때 좀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나는데 지금 저희 남편이랑 이제 동창생이어갖고 아, 동창인가요? 그래서 모임도 하고 그러면 그 오빠가 옛날에 나를 붕어빵. 풀빵을 사가지고 버스에서 줘서 내가 죽을 뻔했다. 근데 아니요 부원장님 저도 그러지만은 남자가 뭔가를 사서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이거 고등학생이. 예 아니 그 저 부원장님이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저 흑심을 품고 이제 접근을 했겠죠. 아, 뭐 그런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뭐 일기장 속에 들어 있습니까? 글쎄요. 네, 한두 줄은 있겠죠. 예. 아, 제가 그 톨스토이 아니십니까? 네. 이제 이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분을 한번 짚어가고 싶습니다. 혹시나 어렵고 부부 관계가 굉장히 참 힘들다면은 저는 남자들에게 톨스토이 한길사에서 나온 지금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톨스토이를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톨스토이처럼 그 대문호가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싸움을 해도 온갖 욕설을 다 해가면서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톨스토이가 그랬나? 아내 소피아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구나. 그 책을 누가 썼어요? 아, 이 책은 쓴 것이라기보다는 톨스토이에 관해서 양코 라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아, 이제 그래서 톨스토이 예, 일대기를 쭉 정리를 재밌게 해놨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좀 읽어볼까요?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1853년 5월 4일에서 7일까지 일기. 참 이게 재밌지요? 나에게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 욕정은 한순간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6월 25일에는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 한 주는 무척이나 탈선을 벌여 나 자신의 불만스러운 경우 항상 그러하듯이 매우 아팠고 침울했다. 그리고 7월 9일에서 15일에는 나는 어제 예쁜 집시 소녀의 마음이 동했지만 신이 나를 구했다. 이렇게 자기를 힐난하기도 하고 자기의 육체적인 충동을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괴로운 심정을 일기장에다가 곳곳에다가 자기 내면을 기술해 놨습니다. 아니 지금 그 사람이 쓸 때 이게 돌스토이가 쓴 게 아닌데 돌스토이가 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아니면 아니 기록이 톨스토이 톨스토이 일기에 있는 아. 일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한 그대로, 겁니다. 예. 1853년 12월 24일 일기에는요. 나는 모든 기후를 갱신했다. 나는 이를 제대로 배열하여 수개월 동안은 지킬 수 있게 마음을 잡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 모든 남성들이 수면 아래에 갖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 이런 것들을 톨스토이가 제어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다 일기에다가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해놓습니다. 나중에 아내하고의 싸움은 너무너무 참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곳곳에 자기의 탈선. 가장 인상 깊었던 걸 하나 더 읽어보십시오. 아니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제 톨스토이가 이제 아내하고 안 있습니까? 네. 아내가 쓴 말도 참 기가 막힌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 중간중간 보니까 그 아내는 남편이 너무너무 이해심이 없고 여자가 쓴 것을 내가 한번 내가 읽어볼게. 너무너무 저 힘들었던 장면들 그 여기에 이제 보면은 소냐가 대판 싸우고 이제 톨스토이가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가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이 아내도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아내가 쓴 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랍니까? 뭐 이러한 장면은 톨스토이죠. 이것을 여기서부터 깁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나를 탓하는 말을 내뱉고 거친 말을 퍼붓는다. 이러한 장면은 매 순간 더 추잡해져 갔다. 나는 자신을 억제하고자 노력했지만 그가 마침내 내 주위의 공기도 오염되었다고 말했을 때 가방을 가져오게 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울면서 들어왔다. 그는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다. 나는 결국 수그러들었는데 그러자 갑자기 히스테리컬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다. 부부싸움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부부싸움을 오랫동안 길게 했던지 나중에 톨스토이가 몰래 그 집을 빠져나가서 이제 객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밖에서 죽습니다. 결국 톨스토이가. 네, 그래서 참 이것을 물론 톨스토이 일기만 보면은 아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아내가 기록한 일기를 보면은 아 톨스토이가 좀 심했구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아니 뭐 심한 게 읽을 수가 아니라 너무 있습니다. 전형적인 거잖아요. 너가 있는 그 공기마저도 오염되고 싫다 했는데 각시가 짐을 싸니까 다시 가지 말고. 애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도 적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으며 내 말에 반대하여 부자연스럽게 쉰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흥분했다. 나는 그러한 식으로 말하는 것에 몹시 화가 나서 그에게 몇 가지 아주 불쾌한 점들, 그와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가 설교할 줄밖에 모른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그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한 나는 한 마리의 찢어대는 개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노라고 이야기했다. 야. 아니 근데 부부싸움에 적나라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자기를 다 펴면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위로가 많이 됩니다. 갈 때까지 갔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돌아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그 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톨스토이의 일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일기로 인해서 그 톨스토이 부부의 속사를 이제 한번 우리가 엿보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예, 저도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대문호 톨스토이가 당시에 움직이면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모든 스프라이트를 다 받고 다니는 그 대문호도 세상에 소피아 아내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에 관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부부의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행복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만족. 예, 혹시 이 방송을 보다가 아내하고 다툼이 많고 힘들다면은 그냥 이 대문호 톨스토이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훔쳐보면은 소크라테스?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위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크라테스 일기가 있었으면 더 재밌었겠네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기는 아니지만 그 사람 글 대목 보면은 아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겠구나. 근데 저도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은 저도 그럴만 해요. 어떤 아내가 그 돈은 벌지 않고 맨날 그 아고라 광장에 가가지고 토론만 하고 철학적인 논쟁만 하고 있으니 어떤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3대 뭐 악처 중에 누구 안에 들어갑니까? 바로 소크라테스 안에 크산티페 들어가고 또 모차르트 안에 그 누구죠? 그 콘스탄체 모차르트 안에도 들어갑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였죠? 하여튼 그 3대 뭐 악처를 논할 때 들어가는데 바로 톨스토이 안에 소피아도 들어갑니다. 그 3대 악처 중에 근데 뭐 악처를 만드는 것은 뭐 남편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오늘도 그냥 여지없이 여자를 못 쓰게 만드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크지는 않았겠구나. 남자들은 밖에서 명예 뭐 이런 막 명예를 가지고 자기 행복을 뭐 커버라고 하지만은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들 키우고 또 남편의 그 자상한 한마디 이런 것들을 좀 갈구를 했을 텐데 그것이 아마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 이제 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들 이제 우리 행복을 압축을 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간단간하게 처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은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러더라. 그런 거 있으면 좀 몇 말씀. 아까 이제 30초. 예, 30초. 안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 그것도 손주가 아닐까요? 손주. 보기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보면은 더 좋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리사랑이지 올라가는 치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다른 뭐 사소한 뭐 그런 그게 것들이 있으면 비극이죠. 치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왜 조물주가 우리를 이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아픔이 참. 잠깐 그 떠오르는 생각이 왜 참 그래서 그 치사랑이 없고 아래사랑이 있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받은 것은 잘 모르는데 내가 그 줘서 줘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크게 키우는 거 내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한 그 만족일까? 그래. 그건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딸이 결혼을 했지만은 뭐 아직 손자는 없습니다만은 곧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말 빵점 아빠라고 할 정도로 벌어먹고 산다고 바빴고 내일에 바빴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미안한 감정도 진짜 많습니다. 뭐 후회해봐야 뭐 근데 이제 손자가 생기면은 내가 이제 얘만큼은 내가 애들한테 못 따준 걸 반가이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마음이에요. 네, 지금 마음이고 이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그러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뭐 자기 자식은 이제 잠깐 일이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하도 저희 그 애들을 데리고 순고로 와서 순천 친정에서 잠깐 있을 때가 있는데 친정어머니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왜 안 하고 있냐. 우리 아들이 텔레비를 보고 앉아 있으면 이제 순고는 늦게 끝나니까 공부를 집에 와서 할 시간이 없어요. 순천 밤에 고등학교 10시에 당시. 오고 아침에 뭐 8시 가고. 내가 지금까지 뭐 너가 공부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농담으로 우리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각자 자기 아들만 책임지자. 내는 기준이를 나무래지 마시오. 내가 내 아들이니까 책임을 지고. 근데 손자를 보는 할머니 입장은 다른 아니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순천까지 와서 이 일을 어쨌고 그런 이제 노파심에 그랬는데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잠깐 제가 이야기를 때 손주한테 그렇게 많이 해줄 필요는 할 게 없어요. 지네들이 너무 딱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좋아요. 거야. 할머니, 할머니 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보기만 하면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소장님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하여튼 많은 것이 있겠지만 딱 떠오르는 게 손자 사랑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제가 우리 동창들 중에 저 손자들 있지 않습니까? 푸샤에 절대 안 올린다 뭐 그 흉봤던 친구들이
오히려 제일 먼저 손자 생기니까 올려놓은 거 보면은 야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손자에 대한 사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종종 유지 본능일까요? 아, 그 내 대를 이어서 다시 아니,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하여튼 말로 너무 표현, 너무 생각해도 좋고 뭐가 해도 좋고 좋은 다 거. 주고 싶은가요? 이제 줄 것도 네. 없어요. 아, 그러니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또 보기만 해도 좋아지는 것이 그렇고 또 만약에 인생의 비디오 테이프라면은 지나간 일이 예. 또 돌려보고 싶은 장면들은 뭐가 있습니까? 행복했던 순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소장님이. 예. 저는 이제 제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아, 저희 친정이 아버지가 독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집이고 또 엄마가 애를 많이 못 낳고 그런 이제 옛날 그 시대에 제가 이제 장녀지기는 하지만 삼남매밖에 어머니가 이제 낳지를 못하고 손이 귀하게 됐고 남자에 대해서 특히 그런 것을 보고 자랐잖아요.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그 저희 할머니가 이제 딸을 둘을 낳았을 때 저희 밑에 여동생을 낳았을 때 아기를 막 태어난 아기를 안고 제가 6살 차이니까 6살 땐가 아기를 어머니가 낳는데 할머니가 그 아기를 안고 우는 걸 제가 봤어요. 딸을 낳았다고. 서운해서 응. 서러워서 울어. 또 5년을 언제 기다릴까 하면서 막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가 아들이었기는 하는데 걔를 임신을 했을 때 항상 어머 할머니가 이번에 아들을 못 낳으면은 장각시를 얻어도 된다는 그런 것을 항상 하고 엄마가 그렇게 애를 태우더라고요. 아들을 낳을 것인가 뭐 그때 엄마들끼리는 뭐 배가 뭐 어디로 뭐 어느 쪽으로 있으면 아들이다 딸이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동생하고는 거의 열 몇 살 차이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 저도 결혼을 했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아들을 낳아버려야 된가 보다. 일단 1차는 아들을 못 낳으면은 저렇게 온갖 고생을 하고 저렇게 하여튼 엄마가 그 굉장히 그 애를 태우는 걸 제가 옆에서 느끼고 보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그 순간이.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듣다가 혼자 소장님은. 아들을 영어로 싼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싼값 같고 아주 싸디 싼 지금 똥값 같고 여자는 도터라 그러는데 도를 터부는 여자들은 도를 튼 대상들이라 확실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들은 싼값이 되고 똥값이 됐습니다. 요즘은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부원장님은 그때 당시 때는 여자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유가 없던 시대에 만약에 그래도 그때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본 그런 순간이 좀 뭐 있었습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죠. 네. 한 번도 제가 마음대로 했다 그런 것은 없어요. 항상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그 뭐 삼종지도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하여튼 어렸을 때는 뭐 옛날에는 아버지 말을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지. 아버지가 딱 그것을 이제 들어줬으면 되지만 안 들어줬을 때 제가 유명한 이야기가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그 제1대 거기를 등록을 해놓고 왔더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야간이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제가 그때 그무렵에 갱년기도 있고 뭐 작은 이제 저기도 있고 하니까 야간 대학을 2년이나 이렇게 못 다닌다. 막 자기가 가서 전부 다 취소를 하고 오고 막 그랬는데 내가 다음에 이제 가서 해가지고 이제 등록으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야간에 오니까 남편이 이제 알잖아요. 어디를 갔다 왔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학교를 등록을 해서 수강을 하고 왔다 그랬더니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뭐겠어요? 뭐였습니까? 네가 오라부지냐? 야 이거 명언인데요. 잠깐만요. 네가 우리 아버지냐? 예, 우리 아버지냐? 내가 왜 그 말이 내가 해놓고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아니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원장님 같은 경우 그때 순천여고를 다니고 사실은 뭐 공부에 대한 열망이 예, 있었죠. 열망이 있었지요. 근데 환경이 안 되니까 네. 그 내가 이제 그렇게라도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으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냐? 예. 아이 갑자기 저도 뭐 예, 무의식적- 남편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 예. 이따 그 이야기는 해드릴게요 제가.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말문이 맥혀가지고 뻥 떴겠는데요? 예. 자기도 말문이 맥혀갖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우리 아버지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아버지 아니잖아요. 네가 우리 아버지냐? 정말 이것은 저도 상상도 못했던 말이고 듣는 사람은 더 놀랬을 거고. 그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비교하는 순간 불행으로 떨어진다. 비교는 불행의 전주곡이다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재밌는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 구절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이들도 너를 좋아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자, 남자들은 헬스 잡지의 모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몸매가 미심쩍으면 사우나에 가서 한번 쑥 훑어보고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예, 사우나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꾸미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맥도날드사가 살을 붙인 모습 그대로죠.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느는 것은 정상입니다. 예전에 내 몸무게는 3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울 앞에 선 여자는 어쩔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의외로 내 자신을 많이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속이 상해가지고 거울을 깨버리고 싶은 그런 막 생각도 생기는데 결국은 인간이 비교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비교에 지배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새가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것은 쫓아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런저런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비교가 내 인생을 망치는 정도까지 나를 지배하는 정도까지는 내 스스로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비교하지 않게끔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형의 천국? 아, 그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여행을 성형 여행이 있다고 뭐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뭐 예. 단체로 와서 하고 가고 이렇게 하고 또 특히 이제 다이어트 다이어트 맞아요. 그 저희 그 미국에 계시는 오라버니가 한번 이제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국에서 보면은 이 배가 네. 거의 이 아래가 잘 안 보일 다리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배가 부르고 네. 한국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를 저렇게 열을 목숨을 걸까?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비교 잘못된 거 네. 정말 거울을 보고 내가 보면 너무 이쁜데도 뭐 주름을 펴야 된다, 뭐 코를 세워야 된다, 눈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성형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작품이라고는 변형된 거. 예, 작품이라고 하나 쳐보면은 사실상 75억 인구 중에 나라고 하는 작품은 딱 한 점 아닙니까, 사실은? 최고. 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작품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외모를 지나치게 비교를 하면은 제가 외모를 뭐 장동건이라고 해서 장동건이가 자기가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또 부러울 것이고,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은 서로가 서로를 부러울 수도 있으니까 결국 치킨 게임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아무리 뭐 장동건이를 닮는다고 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 눈치 문화가 많아가지고 이 비교하는 습성들 이것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자아 존중감이 자꾸 떨어지면은 결국은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외모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저는 우리가 이제 우리 부원장님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 이 릴레이션십을 갖는다는 것이 가만히 놓고 보면은 얼굴을 보고 뭐 몸매를 보고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 내면의 그렇지. 뭐 향기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우라들 이런 게 아름다우면은 오래 가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나 지나치게 이 외적인 미의 기준을 너무 좀 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가사 조정위원을 2017년부터 지금 해서 이제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얼굴이나 외모 네. 때문에 헤어진다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외모 때문에. 이제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가치를 가지는 것은 진짜 진품이잖아요. 예. 성형이나 뭐 변형이나 이런 것은 가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가짜 짝퉁. 아니 짝퉁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좀 미안한 네. 일이지만 그러니까 그 진정한 자기 모습의 가치를 두고 행복을 찾는 게 좋지 끝없는 그 자기를 가품으로 만들고 그 인형처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더 불행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계속 비교는 만족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족가락이다 그런 말들이 그 만족할 줄 알면 즐겁다라고 하는 말이 이미 2300년, 2500년 전에 다 해온 말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 당신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들이 그때도 있는 거 보면은 근데 인간이 뭐 누구든지 만족은 할 수 없는데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가치 자기 가격에 대한 가치를 자기 스스로 매길 수 있고 자기 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한참 가치는 가치다 하고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존감에. 예, 그래서 참. 자존감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궁금합니다. 소장님은 그 진짜 그 어느 순간을 항상 기억하고 되돌려 그 순간만큼은 예. 내가 정말 꽉 내 인생 어떤 최고의 모멘트입니다. 저는 미안하게도 이제 아내를 만났을 때, 야, 지금도 저는 아내가 밉다가도 내가 아내를 첫 순간 좀 웃긴 소리를 하자면은, 야, 지상에도 천사가 있구나. 근데 그 천사가 이제 독사로 변할 줄은 너무 멋있잖아요. 영화배우처럼.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밤새도록 진짜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되도록 밤새도록 책을 한번 읽어봤다는 거 젊었을 때 그 순간은 다시 한번 제가 붙잡고 싶은데 그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20대 초 22, 3살 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로 뭐 시골에서 뭐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큰다고 해서 내가 막 영리해가지고 막 서울에 가서 막 스카이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순간은 너무너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요 진짜 해가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만약에 내적인 만족감을 행복으로 출발해 본다면은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제가 돌이켜 보다 보면은 야 저것들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었구나 또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었구나 예, 그런 생각이 그때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그 갈릴 게 많아질수록 잡념이 많잖아요. 그러죠. 예. 그 장로님의 그 몇째 아들이신가요? 제가 둘째입니다. 정말 그 아무 관심도 못 받은 첫째는 첫째에서 막내는 막내에서 그러지만 둘째는 맞습니다. 정말 존재감이 예, 약간 정말 그렇습니다. 관리할 것도 없고 예. 그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정말 비어 있는 그 마음으로 집중해서 책을 읽고 해가 떴을 때 정말 지금도 상당히 그 돌아가고 싶은 맑은 그 순간이겠네요. 그것도 느낌이 오는 예, 그것도 골방에서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21세기와 뭐 프로테스탄티즘 뭐 운동이라고 했던 뭐 그런 걸 읽었는데 너무 뭐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책도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밤을 새웠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밑줄 끊는 재미 아니습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도 야, 이 문장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도 만들고 내 끝까지 마음의 무릎을 이 한 줄이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일찍이 맛을 봤기 때문에 제가 외형적인 것 또는 뭐 밖에 있는 물질 소유에 관해서 크게 많은 의미를 안 두는 것이 아마 그런 데 있지 않는가. 그 소장님의 이 정말 이 한자 그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셨잖아요. 제가 오늘 그 단체 톡방에서 딱 그 기타를 치면서 제가 거기다가 최고의 로맨티스트라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이렇게 한문이랄지 이제 정말 박학다식하고 또 어찌 보면 제가 소장님에 대해서 볼 때는 항상 그나마 그래도 영혼이 좀 맑은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런 순간이 아마 그런 순간에 그런 시간 속에 싹을 틔웠을 걸로 저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을 쭉 끌고 가면서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시집도 좀 읽어보자. 또 뭐 다른 사람 나안종 일기도 좀 읽어보자. 뭐 독서에는 못 따라가죠. 예, 그래서 마음의 부피가 우리 인생의 그 사람의 인격의 부피다, 뭐 삶의 부피다 하는 것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책을 읽든 안 읽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방 마음을 읽더라도 뭔가를 읽어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독을 하든 뭐 정독을 하든 뭐 오해를 하든 그래서 제가 뭐 책이 뭐 만능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간접 경험 예, 간접 경험도 하고 거기서 주는 여러 가지 그 행복의 그 재료들이 너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네. 사실상 책 한 권짜리 또 시집 하나 10,000원 주고 사서 보면은 책 속에 예, 그 한 줄이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켰을 때 그것은 어떤 다른 뭐 루이비통을 사고 물론 뭐 돈이 많아서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 거에 비교해도 예, 가성비로 놓고 보면은 얼마나 큰가. 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뭐 고독사를 하고 외롭고 소외받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고 얼마나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 들어간다 또 젊은 사람은 뭐 더더구나 그렇지만 도서관을 가까이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고독에 몸부림치지 않을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네. 예. 그래서 이제 힘들 때마다 그 찾아서 그냥 읽을 때 이거 이런 거 이 사람은 이렇구나. 대신의 삶을 살아보고 경험하고 느껴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도시에 도서관과 문화원은 산소통의 역할을 한다. 숨을 쉴 수 있게. 그래서 책자 너무 멋있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자를 좀 한문으로 쓰고 싶어요. 책을 딱 끼운 거라 그냥 책 하는 것보다는. 그 제가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1페이지, 2페이지, 페이지라고 말 안 합니까? 그 제가 이것을 어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파구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파구스. 박고랑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한 꼬랑, 두 꼬랑. 일랑. 예, 일랑이에요. 일랑.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거 일랑의 밭에 내가 내 심리적인 밭을 갈고 그 밭에 내가 또 아름다운 내 삶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냥 우리는 1페이지, 2페이지 쉽게 말하지만은 의미는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아 두었더라. 그래서 이 밭고랑을 갈았을 때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제가 좀 이상주의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본주의에서 지폐를 세는 재미가 있다면은 또 심리적으로는 책장을 넘기는 그 재미도 그 지폐를 세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자들만이 또 알 수 있는 여기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외롭거나 그 슬플 때 어떤 약보다
책을 권유하고 싶어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예. 그래서 하나님도 한 권의 성경책이 되었고 부처님도 한 권의 불경책이 되었고 마음에 뜨는 코란이 되었고 누굽니까 공자님은 또 한 권의 논어가 되었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남긴 그런 책이 없더라면 인류 문명이라든지 인류의 정신사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쉽게 활자로 그냥 묶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그 책의 가치를 안다면은, 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면은, 서점에 가서 가을에 책 한 권을 사서, 그 책을 사는 또 책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칙패 냄새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책을 사서 나올 때 그 만족감? 예, 그것이 그래서. 행복하죠. 그래서 독서라고 하는 것이 하도 이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상에 대해서 별 의미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저도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면은 잠이 잘 안 듭니다. 그랬을 때 내가 소크라테스 책이라도 항해라도 한번 플라톤 항해를 한번 넘겨서 보면은 야, 참 이거 이렇게 참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친구들도 눈 시력을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한테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치유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치유받기가 어려워요. 네, 약도 없어.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책을 권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다른 이렇게 책을 이런 마이크처럼 돼서 이렇게 동그랗게 돋보기가 되는 것을 하나 본인한테 선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사서 그냥 조용히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여한을 받지 못하는 그 순간을 책에 나오는 그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보고 그런 거 정말 권하고 싶네요. 예,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이라고 아팠을 때 아까 이제 심리적으로 약을 먹는다고 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약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약자를 쓰면은 결국은 우리가 풀초자가 아니습니까? 옛날에는 좋은 약재니까. 근데 이 풀초자를 떼면은 즐거울 낙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이 아팠을 때는 약을 먹어야 되고 마음이 아팠을 때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독서라든지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내 심리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이 또 예술이 아닌가. 그래서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고 강팍해져 가는 것을 막아줄 때 난 내면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행복이 잘 저는 성장하고 자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행복을 내가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저거 가져봐야 또 그것이 또 필요해요. 끊임없이 물질을 가진다는 것은 계속 그 대체물을 찾아야 되니까. 욕망 만족이 없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찾지 말고 행복을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서 찾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도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책자를 보면서 이 사람도 이랬다. 예. 톨스토이도 이랬다. 예. 소크라테스도 이랬다. 그 위안을 삼는다고 했죠. 가끔.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이나 그 지나간 선배들을 보면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삶의 순환의 그 고리는 똑같다. 맞습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의 그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읽었던 그 단락만 봐도 정말 남편한테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가려고 했을 때 아기가 울고 남편이 빌고 붙잡고. 나가지 못하는 그 진짜 정말 그 기분 안 좋은 그런 게 그래 톨스토이의 부인도 이랬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고. 그 위로가 됩니다. 정말 어떤 처방전보다 최고의 처방전이고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해피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안 씁니까? 해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해피 하려면 풀 것을 잘 풀어야 되겠구나, 관계를. 그리고 피할 것은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을 피해야 될 것은 인생에 피하면은
해피가 뭐 해피 아닐까 그런 아이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우리 아니 소장님.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해결을 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러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책 속에 다 있지 않는가. 아주 동서고금 아니 제가 이제 넘나들면서 예.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말장난을 좀 제가 아니, 해봤습니다. 말장난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해봤습니다.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이제 70평생을 또 살아오시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후배들 이런 후배들한테 뭐 좀 조언해주고 싶은 그런 뭐 말들이 있습니까? 뭐 행복을 멀리 찾지 말라 한다든지 뭐. 제가 무슨 조언을 할 자격이 아 이거 아니죠. 그래도. 그런 거 없지만 여기서는 지금 우리 소장님 그걸 할 때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우리가 지금 쭉 해왔잖아요. 예. 모든 것이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나누는 거, 옆 사람 거. 가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의 최고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친구가 나를 찾아왔을 때 대접하지 않으면 간디에 후회한다. 맞습니다. 아까 따신 밥이라도 좀 해줄 걸. 그러기 아까 뭐라도 전에. 해줄 걸. 끌은 아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냥 제가 뭐 지금 소장님이 뭐 부원장님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습니까 했을 때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는디 하는 것보다는 제가 소장님의 그 물음에 최대한 재성의를 갖고 응대하는 것이 이 순간에 제가 행복. 최고로 나누는 거, 예. 동조하는 거, 협조하는 그 거, 공감하는 거. 예. 항상 그래서 예. 이제 후배라기보다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죠. 이것은. 예. 제가. 아까 뭐 나눈다 그랬는데 그 부원장님 요 나누기를 이렇게 제가 써봤거든요. 네, 방금 써보니까 응이네요. 응. 똑같아. 응. 예. 응답하는 거. 예. 그 사람이 말했을 때 그래 응답하는 거 나누는 거고 그것이 공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게 바로 사랑이고 행복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영혼을 붙잡는 법이 하나 있다면은 순간순간. 그렇죠. 예, 지금. 예, 지금 이 순간에 잘하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뭐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뭐 선이 모여서 선분이 되고 선분이 뭐 면이 되고 입체가 되듯이 인생사례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한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쭉. 예. 그 행복이라는 것도 내가 행복해야지. 물론 뭐 그렇게 마음을 다져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왜 행복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행복의 재료들이 좀 있어야. 근데 행복에 대해서 내가 설명도 할 수 있고, 나가 이렇게 해서 행복하구나. 자기 스스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행복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 감사. 맞습니다. 뭐 감사.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 이제 감사인데 네. 제가 우리 부원장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네. 뭐 크게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고 돌아오는 것은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은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원초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감사가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거 다 함자 아닙니까? 두루두루 밑을 함자 가닿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그 밑에다가 마음 심자를 딱 내놨어요. 최고요. 예,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석구석 내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사자는 이제 말씀 원자가 딱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요. 쏠 사자가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말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 말로 감사할 수 있으면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고마운 걸 관해서는 고맙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이번에 뭐 바이든이 날려버리니 이것을 만약에 바로 그 즉시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것을 국민들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말이 좀 침소봉대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점점점 나라를 꼬여가게 하는데 뭐 조금 격결로 갔습니다만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은 감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도를 했는데 신한테 저에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신이 했다는 말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감사부터 해라. 그래요. 예, 감사하면 행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배웠더니 이제 행복이 찾아오더라. 근데 알고 놓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에 관해서 불평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죠. 행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평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행복하다는 또 다른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0% 또 공감합니다. 긴 시간
우리 부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행복하시고 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문학 강의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